2025년 12월 9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모실 주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3주만 기다려달라. 3주만 이라고 한 장동혁,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장동혁에게는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3주만 기다려달라. 장동혁 답답해서, 그리고 또 이 계획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12.3 1주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던 날, 벌써 6일이 지났는데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계엄에 대한 사과를 당 차원에서 해라, 당대표가 직접 해라 라고 하는 이제 압박이 시달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이 내놓은 답은 12.3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폭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여러 가지 충격에 대해서는 내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우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12.3 비상계엄의 촉발 원인은 민주당의 의회 폭주, 의회 폭거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당을 하나로 싸우지 못했던 것은 민주당 내부 분열, 한동훈계 뭐 등등 내부 분열 이렇게 돌렸던 거고, 12.3 계엄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뭐 25명 가까운 사람들이 연판장 돌리고 계엄,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겠죠. 초선 의원, 국민의힘 비주류들, 친한계 그룹 이런 한 25명이 별도로 계엄 세력과 단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모습을 해서 이게 당내 분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은 왜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만들어낸 내란몰이 판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비슷한 논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프레임 이론을 정착시킨 그 책인데, 이 시간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일이 있고,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사실은 현대 정치에 대부분의 현대 사회, 현대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은 이 조지 레이코프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 나오는 프레임 이론 전략, 프레임 전략에서 다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참 통찰력 있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공화당을 의미하죠. 코끼리는 공화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공화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조차 공화당이 만들어놓은 코끼리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는 거다.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그 프레임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란 프레임이 있어. 내란 프레임이 있어. 계엄은 내란이야.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죠. 계엄은 내란이야. 그래서 이 내란 세력을 박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엄 세력도 박살내야 돼. 그래서 청산시켜야 돼.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민주당이 거기다 그래서 계엄은 잘못한 거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하고 해봤자 계속 내란 프레임에 끌려가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레이코프가 얘기한 프레임 이론이에요. 민주당이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에, 내란 액자에 우리가 스스로 걸어들어서 그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얘기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동혁이 그 측근들에게, 그리고 주변 인사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근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언론 비판, 나에 대한 계엄 사과 왜 안 했어? 너 극우 아니야? 라는 언론 비판 다 예측한 겁니다. 예측했어요, 내가. 그것 알고 그 범위 내에서 다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장동혁이 앞으로 3주만 참아달라. 앞으로 3주만 참아달라라고 하는 게 장동혁의 얘기입니다. 장동혁의 생각,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지난 8월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 게 아니야. 나는 누구의 지지를 받아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어. 누가 장동혁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지, 또 김문수를 꺾고 한동훈을 꺾고
당대표 될지 예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누구다? 당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장동혁이 보는 자기의 오늘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판단되는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지금 집토끼는 어차피 우리 찍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산토끼 잡으러 가자. 무슨 말인가요? 네, 지지층은 결국 우리 찍을 거니까 소위 말하는 중도, 제 표현에 따르면 정치적 부동층, 비결정층, 미결정층, undecided. 그것도 레이코프가 얘기한 겁니다. 정치적 부동층, 미결정층, 즉 이로 나아가기 위해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산토끼 잡으러 가자.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은. 우리들의 집토끼는 그냥 순한 집토끼가 아니라 굉장히 성이 나 있어. 성난 집토끼야. 그래서 이들을 지금 달래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그냥 튈지 몰라. 달래줘야 돼. 아직은 얘네들 달래줘야 될 때야. 그 당원들이죠. 당원들이고 열성 당원들이기도 하고, 지지층이기도 하고. 첫 번째, 당원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내가. 두 번째, 우리들의 집토끼는 여전히 달래줘야 될 성난 집토끼야. 이제 그 마무리 시점에 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당원들이 이제는 됐어. 이제 우리 그만 돌보고 이제 외연 확장해 제발 할 때까지 나는 당원들을 당심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게 그 연장에서 이제 수론될 수 있는 얘기고요. 물론 이 얘기들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나한테 직접 다 요 워딩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장동혁 대표를 쭉 취재를 하면서 제가 모아온 장동혁의 생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만해 이제 우리도 그만 우리들 좀 보고 바깥 좀 봐 라고 할 때까지 당심을 받들겠다. 그리고 네 번째, 그 굳히고 뻗기에 그 뻗는 시점, 뻗어가는 시점, 그 기점은 올해 12월 말이다. 12월 말. 오늘 12월 9일입니다. 12월 말까지 22일 남았습니다. 3주죠. 3주. 그렇죠? 22일. 딱 3주 남았습니다. 장동혁이 얘기한 3주 못 참아? 3주만 참아줘. 그럼 내가 다 보여줄게. 뭐로 보여줄 것인가? 인사로. 어떻게 인사할 거지? 지금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직도 남아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지명직 최고위원, 자기 사람의 지명직 최고위원 없이 지금 입 많은, 입 털기 좋아하는 그 최고위원회를 지금 꾸려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으로, 소위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책이 아니라 그 지지층을 넘어서 뭔가 좀 더 이 소위 중도 또는 그 바깥에 있는 산토끼들에게 소구하는 그런 정책이 뭘까? 정책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영원히 계엄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지금 내란 프레이밍을 강화시키는 빌미를 해줄 수 있는 계엄사를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특히 선거 국면으로 다가갈수록 내가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경로를 밟아서 계엄사고도 하겠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해나갈 거야. 그 기점은 언제야? 3주 뒤. 12월 말 1월 초. 3주만 참아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 의원들 25명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친한계가 한 10몇 명 되죠 지금. 나머지 10여 명은 연판장에 서명했던 10여 명은 성찰과 반성, 뼈를 꺾는 혁신 얘기한 거. 이거는 다 지방선거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주호영 의원도 계엄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호영 의원 육선이죠. 당내 최고고 지금 현역 최고입니다. 추미애 의원, 주호영 의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세 사람인데 육선 의원 현역 최다선입니다. 이 다선 주호영 의원이 어쨌든 간에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최고 중진으로 계엄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은 대구시장 내년에 출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여론을 보면서 왜 사과 안 하냐 이런 여론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과 성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지난 5일 금요일인가요? 그래서 이미 안철수, 김태호, 그다음에 김기현 등 중진 의원들 쭉 만나고 얘기를 듣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는 계속 일정을 피워놓고 조찬회동, 만찬회동 하면서 의원들과 만나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티타임,
차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 처처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다듬는 이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론조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한 리얼미터 조사여서 이게 12.3 겸 1년을 끼고 있는 조사여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4.8%가 나왔어요. 54.9%입니까? 네.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올랐으니까 뭐 올랐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보합세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요, 재밌는 거는 이게 일간 단위로 보면, 여기는 일간 단위가 지금 안 나오죠. 일간 단위로 보면요. 12월 3일에 조사가 59.8%, 거의 6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2.3 겸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이날은 뭐 비상겸 1년 뭐 특별 성명 나왔죠. 대통령의 특별 성명. 그리고 뭐 우린 내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민주주의 막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엄청 올랐어요. 몇 퍼센트 포인트가 막 올라갔습니다. 60% 가까이 올랐다가 주 후반에 즉 12월 5일자 조사에서는 51.7%로 팍 깔아서 이게 한꺼번에 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틀 만에.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죠. 법원에서. 그죠? 그 다음에 현진우나 인사청탁이 있었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사안이었죠. 예. 현진우나, 훈식이 형 현진우나에게 얘기할게. 예, 이런 인사청탁,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8%포인트. 이게요, 계엄 가지고 장사하는 건 며칠, 더 이상 얼마 못 갑니다. 계엄 가지고 민주당이 그동안 장사해왔고 내란몰이 해왔고 이거 아주 지도 유지해왔는데 얼마 못 가요. 계엄 1년을 기념해가지고 6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이 몇 가지 안 되는 그 국정 미스로 이틀 만에 8%포인트가 빠진 결과예요. 그 평균이 54.9%로 나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요, 또 재밌는 거는 정당 지지율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전주에 45.6%인데 오히려 1.4%포인트가 빠진 44.2% 기록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37.4에서 37.0으로 0.4%포인트가 빠져. 이건 뭐 거의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의 이제 수평 수준이고, 민주당은 뭐 어쨌든 1.4%포인트 빠졌으니까 좀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민주당은 마찬가지예요. 2주 연속 이건 하락을 한 건데, 현진우나 훈식이형 현진우나 청탁,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무리한 위헌적인 이제 사법개혁, 내란몰이, 이런 것들 이게 버티고, 이게 굉장히 피곤해. 예. 그래서 빠진 건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빠졌어야 돼요. 왜? 계엄 사과 안 했잖아. 그런데 계엄 사과 안 한 거 치고는 0.4%포인트 빠진 거는 거의 빠지지 않은 거거든요. 약보합이라고 보는데,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바닥을 쳤다고 보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거를 확실하게 읽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내가 볼 때는 다 계획이 있다. 그리고 지금 내란몰이, 극우몰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 단계 조사하겠다. 당국계시면 한동훈이죠. 등등, 또 김종혁이 해당 행위 발언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을 깨치는 행위 아니냐 비난을 받고 있지만은 다 하나하나 계산된 행보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3주만 기다려달라는 그 메시지, 여러분 함께 좀 지켜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또 어떤 외연 확장의 전략이 나타날지 한번 같이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